20% 넘는 고마진에 이 윤활 기유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 마진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국내 최대 정유학 설비면서 고수익성의 고마진의 샤인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계속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인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먼저 이 종목이 속한 업황이 정유화학산업입니다. 그래서 정유화학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LG화학부터 유니드까지입니다.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그 베이스를 키우는 회사들도 있고, 수소 관련된 산업을 키우는 회사들도 있고,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을 키우는 회사들, 예를 들어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회사들, 다양한 형태로 반도체 소재를 키우는 회사들, 화학 회사들이 이제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계속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오일이 6% 상승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화학 업종에 속해서 24%, 금호석유, 금호석유가 9%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2차전지 소재단도 다 정밀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크게는 화학 업종에 속합니다. SK케미칼, 그리고 코스모화학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전구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0% 올랐고요. 태광산업, 이 회사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저평가 PBR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로 화학 주단에서는 엮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PBR이 0.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인데, 그러면 저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당연히 그의 후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당연히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겠죠. 최근에 유니드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16% 올랐고요. 그래서 지수 대비 이렇게 초과 상승 나는 기업들은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관심 종목에 다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요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7일 화요일 종가입니다. 코스피가 2% 빠졌고 코스닥이 3% 빠졌지만 이 화학업체들의 전체 평균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하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유니드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또 어떤 회사들 있죠? 나노신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화학주는 부진했지만 그 화학주 내에 철저하게 종목 차별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S-오일입니다.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가 심플해서 투자하시기 상당히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실적 부진, 유가 하락 제한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다. 황수민 기자님, S-오일 작년 영업이익 1조 4천억으로 전년 대비 58.3% 빠졌. S-오일 장기화되는 업황 강세 저점 매수 시점. 현대차증권. 작년 영업이익 반토막 정유사 정제마제 강세의 안도. 불황이라는데 정유사 석유화학 사업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인도가 3년 뒤 중국을 제치고 최대 석유 수요국. 한국 수출 돌파구 되나? 연초부터 치솟는 정제마진. 상반기까지 강세 전망. 신캐시카우 확보, 정유업계 윤활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증권가 S-오일 주가는 바닥 수준, 저평가 과도. S-오일 올해 우호적인 업황 지소, 과도한 저평가. SK S-오일 유가 하락의 실적 부진, 올 1분기 턴어라운드 전망. 굉장히 좋은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원문을 반드시 꼭 찾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 투자 포인트의 50% 이상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정제 마진입니다. 자, 정제 마진 핵심은 뭘까요?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정제 마진의 개념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에서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일단 원유에서 뽑아오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경유의 원소재, 원자재 가격을 빼고요. 그 다음에 운반해 오잖아요.
수송비를 뺀 게 정제 마진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로 심플하게 나오죠. 그러면 정제 마진이 어떤 게 좋은 거죠?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죠. 싱가포르 핵심은 이 S-오일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현대오일뱅크 등 다 싱가포르 평균 복합 정제 마진 요게 기준점이 되는데요. 작년 4분기에 4.1달러까지 박살이 났어요. 그랬는데 2월 둘째 주 업계에서 취합한 거에 따르면 15달러, 15.2달러까지 상승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는 거죠. 첫 번째,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보다 항공유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의 환율 효과 때문에 상당히 해외로 이 근거리 해외 여행 수요가 다시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거는 S-오일 조세일보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S-오일이 22년 1분기, 2분기 22년도에 영업이익률 11%대 좋았다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죠. 박살 났다가 4분기부터 회복이 됐는데 4분기 때 아까 정제 마진은 4불대까지 빠진 거예요. 배럴당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러면 이익률이 개선될 때 22년도 수준의 정제 마진이 어땠는지, 그죠?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정유회사들의 구조적인 수출 다변화가 진행 중이에요.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정유 4개사의 석유 제품 수출액이 61조를 기록했는데 당연히 중국이 많을 것 같죠. 1등은 호주였어요. 호주양 수출액이 10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0% 가까운 18.3%를 차지했는데요. 호주가 왜 국내 정유사를 좋아했냐? 일단 러시아 원유를 쓰지 않아요. 러시아 원유의 비중이 5% 미만이에요. 두 번째, 품질이 좋다. 양질의 석유 제품을 써서 1등을 차지했고요. 생각보다 2등이 싱가포르예요. 54억 달러로 12.4%를 차지했고요. 3등이 일본이에요. 9.9%에 46억 달러. 4등이 미국 9.3%에 43억 달러. 5등이 중국입니다. 35억 달러, 7.5%. 그런데 재미난 거는 중국이 2016년부터 6년 동안 1등이었어요. 연속으로. 그런데 5등까지 떨어졌고요. 중국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수출 다변화를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국내 정유사는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유럽과 앙골라, 케냐 등 아프리카, 그리고 오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중동 등 석유 수출 국가가 작년에 58개에서 70개 이상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정유사의 절대적인 실적은 싱가포르 정제 마진에 있습니다. 아까 표 보여드렸죠? 작년 1분기에 배럴당 7.7불, 2분기에 0.9불, 3분기에 7.5달러, 4분기에 4.1달러. 네, 우와, 2분기에는 0.9달러까지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빠졌었네요. 엄청난 변동폭 때문에 정제 마진의 평균 손익분기점 BEP라는 거는 배럴당 4에서 5달러예요. 요 수치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에서 5달러. 아시아 정제 마진이 작년 11월 달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 모두 좋아졌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평균 아까 손익분기점 4달러라고 했는데 6달러를 초과를 했고요. 글로벌 정유사의 가동 차질도 있었고요. 기상 악화로. 중국 일부 춘절 수요도 있었죠. 그래서 견조해지기 시작했고 난방유 수요까지 있었어요. 그러는데 2분기에는 북반구에서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라고 하는 드라이빙 시즌, 여름철 성수기까지 겹쳐서 정제 마진이 2분기까지는 계속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정제 마진이 확대됐죠? 작년 4분기 4.1달러에서 15.2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죠. 그럼 석유 회사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파라자일렌, S-오일의 고마진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인데 24년도에 증설이 거의 마무리되면 이제 연간 수요 성장이 일어날 건데 이 24년도에 신규 증설 그리고 잉여 초과 생산하는 게 다 24년도면 다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파라자일렌 관련돼서
공급 초과 이슈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 운송의 리스크가 있었죠. 홍해 위험 관련돼서 원유의 90% 이상은 사우디 동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기 때문에 원유 수급에 이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만 희망봉을 우회해서 리스크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희망봉 우회 관련돼서는 운임 증가 역시도 미비하다. 연간 작년 매출 15.8% 빠졌고 특히나 영업이익 단에서 58% 빠졌는데 이 58% 빠진 거에 상당 부분은 정기 보수로 인한 기회 손실이에요. 약 4,600억 정도 기회 손실이 발생했고요. 정유, 악성 재고 평가 손실이 860억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기 보수, 파라자일렌 포함해서 PX 포함해서 이 정기 보수 기회 손실 비용 일회성인 거잖아요. 이게 4,600억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 최대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인, 샤인 프로젝트 진행 중이죠. 이게 아마 25년에서 26년 예상하고 있는데 부지 정지 공사 48% 진행됐고 EPC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설계, 조달, 시공. 이게 18.7% 진행됐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스팟 정제 마진이 4분기에 11달러, 현재는 14달러까지 상승했죠. 거기다가 올해는 투자세 공제되는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가 올해 반영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C가 줄어드는 효과죠. 지금 추정 ROE 자기 자본 이익률 14% 대비 여전히 주가가 부진해서 PBR 기준으로는 0.8배요. 당연히 이것도 정부의 저 PBR 밸류업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국내 정유사만 부진하고 미국이나 인도의 정유사는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서 이 정유사 주가는 또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정유사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원유 수급 현황을 보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4년도에 글로벌 석유 수요는 배럴 퍼 데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대략 140만 배럴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급은 정제설비 증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수급은 아까 공급은 안 늘어나는데 수요, 소비가 조금만 늘어나면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 전분기 관련된 악성 재고를 상당히 줄었고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에도 불구하고 9월달 대비 12월달에 두바이유 평균 16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악성 재고평가 손실 1,520억의 재고평가 손실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쪽에서는 화학하고 윤활기유 쪽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봄철부터 수요 성수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 수요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최소 2분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계속 등유하고 경유 난방용 수요가 좋았고요. 그래서 마진이 배럴당 최대 25달러까지 급등한 상황이 나왔었고요. 1분기에 정제 마진 추정 4.4달러지만 현재 2분기에는 아까 15.2달러까지 정제 마진이 올라갔죠.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그래서 정제 마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두 번째는 HSFO라고 하는 고유황유, 고유황유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 약세가 지속됐는데 지금 그 글로벌 윤활유 만드는 회사 관련돼서 증설이 없죠. 그래서 스프레드는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24년도에는 작년처럼 극심한, 작년에 얼마나 유가 변동 때문에 이게 심했죠. 보세요. 1분기에 7.7, 2분기에 0.9, 3분기에 7.5, 4분기에 4.1달러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올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요단에서 조금만 업황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것도 공급을 계속 줄이는 현상이 유지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공급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출 쿼터, 올해 1차 수출 쿼터가 1,900만 톤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다운스트림 쪽 소비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제설비 증설은 계속 올해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수출 쿼터 1,900만 톤 현상 유지만 하면
중국에서 계속 수출 안 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수출 쿼터가 중요한데 작년에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의 늘리지 않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현재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다운스트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그럼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중국보다 이제 더 큰 다운스트림 소비는 인도예요. 인도가 지금 전기차 전환이 인도는 3%도 안 되죠.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내연기관 비중 때문에 인도의 수요는 굉장히 올해도 탄탄하다. 24년도 인도의 수요는 중국보다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인도 수요 폭증을 감당할 만한 공급사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 규모는 최소 80에서 최대 100만 배럴에 불과한데 수요는 최소 110에서 200만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의 갭 차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최소 30에서 최대 100만의 갭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제 마진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파라자일렌 관련돼서 아까 증설 마무리됐다고 했죠. 일회성 비용 다 털었다고 했죠. 중국의 대만산 파라자일렌에 관세 부과하면서 한국 S오일의 파라자일렌 가격 메리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자일렌 포함해서 정유 쪽에서 분기당 최소 3,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체력이 회복될 거로 보이고요. 윤활유 이 엄청난 고마진이에요. 이게 20% 가까이 마진이 나오는데 작년에만 벌써 8,157억 작년에만 8,157억 영업이익 나타내면서 정유이익을 2배 넘게 초과했어요. 윤활유 부분이 전체 S오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윤활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정유사들이 휘발유나 경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이 잔사유를 처리해서 윤활기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윤활기유에다가 첨가제 섞으면 윤활유가 형성되고요. 전기차용 윤활유가 당연히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연기관 달리 냉각이 잘 돼야 되고요. 2차 전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전기차 윤활유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전기 모터와 기어의 열을 빠르게 냉각시켜야 되고요. 차량 내부에서 불필요하게 흐르는 전기 차단을 하는 절연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쓰이는데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은 연평균 28.8% 대략 30%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2031년에는 전기차 윤활유 시장만 23조가 넘는 시장이 나올 것, 23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유 사항은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특히 공급 쪽에서 제한적인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24년도에 신규 증설하는 규모가 104만 배럴, 그러니까 1배럴이 약 159리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24년에 신규 정유 설비 증설 규모가 거의 50% 이상 감소한다는 거고요. 파라자일렌 쪽 증설도 전년 대비해서 83%. 일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아도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설이 160만, 파라자일렌은 160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83%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는데 파라자일렌 수요는 400만 톤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거고요. 파라자일렌 마진은 손익분기점이 200에서 아까 싱가포르 정제 마진 정유정은 4에서 5달러인데 지금 15.2불 수준이고요. 파라자일렌의 손익분기점은 200에서 250불인데 지금 352불이에요. 톤당.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훨씬 상회하는 아주 좋은 양호한 상황인 거죠. 윤활유 쪽 증설 연간 배럴 퍼데이 9,000 배럴 퍼데이 작년에 하루 9,000 배럴 정도였다면 올해는 3,000 배럴이 오히려 순 폐쇄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아, 미국 정유업체 이미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네. S오일이 투자 세액 공제 받는 게 2026년까지 총 3,200억인데 정부에서 지금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세액 공제 규모가 600억대에서 1,700억으로 약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투자 세액 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실효세율 확대되고 실효세율 떨어지고 배당 성향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컨퍼런스 콜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 80에서 100% 유지하는 목표인데 현재 지금 80%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 80% 언더기 때문에 그 말은 최소한 배당 성향을 20% 이상 늘려서 주주 환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샤인 프로젝트가 26년도 예상하고 있지만 독립 석유화학 설비에서 가장 높은 원가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이기 때문에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정제설비 가동률이 12월 달 이후 가장 낮은 80.6%까지 떨어졌고요.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 가동률도 이란이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61.7%로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개선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DB투자증권하고 블룸버그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중국 에틸렌 가동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86%, 중국 정제 가동률 86%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납사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휘발유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 정제 처리량 아까 86% 가동률 나와도 상승 여력 크지 않다고 했죠. 그 말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게 계속 핵심입니다. IEA에서 밝힌 글로벌 석유 수요가 상향 조정되고 있죠. 지금 아까 전체 그러니까 소비량 자체가 소폭이나마 상향 추세에 있는 거고요. 수요 전체 이제 IEA랑 오펙에서 하는 것도 상향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상향 추세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급이 글로벌 전체 석유 수요 140만 배럴 퍼 데이인데 공급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수요 늘어나는 거는 최소 140만 배럴 퍼 데이인데 공급 늘어나는 거는 대략 80에서 100 정도니까 훨씬 수요가 초과 상태가 상반기에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매출은 17% 빠지고 이익이 58% 빠졌는데 올해는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로 보여요. 매출단에서는 36조에서 37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단에서는 1조 9천억에서 1조 9,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2조까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지금 폭풍 순매수 하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사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고르게 지금 투신,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고르게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좀 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추세가 바닥권에서 일단 의미 있는 가격대는 일봉상에서 66,500원, 71,600원, 75,800원, 80,000원, 83,000원인데요. 확실히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지금 전고점의 가격대가 지금 75,000원, 76,000원 요 가격대에 전고점 가격대가 몰려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상당히 외국인 말고 기관 쪽 수급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그 수급이 들어올 긍정적인 수급의 전환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추세는 전환됐는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늘어야지 좀 더 관심이 생길 거로 보이고요. 전혀 석유 정유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멀티플이 극도로 낮은 상태인 거죠. 아까 SOE PER 보시면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평균 미만 수준입니다. 그나마 금호석유학은 형제의 난도 있어서 뭐 지배구조 이슈로 반짝하는 부분도 있고 유니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데 SOE는 이제 막 바닥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이건 월봉인데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긴 호흡으로 보면 67,900원대, 84,100원대 그리고 116,000원대, 125,000원대인데 아직 84,000원대 월봉상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84,000원대 올라올래도 최소한 15%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봉상에서는 확실히 모양이 다르죠. 바닥권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SOE는 정제 마진이 15불 정도에서 빠지더라도 얼마나 빠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파라자일렌, 고부가 같이 파라자일렌도 굉장히 지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 그 S오일 같은 경우도 정부의 투자세 공제에 따라서 600억에서 1,800억대까지 3배 넘게 이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고마진의 20% 넘는 고마진의 이 윤활 기유가 전기차용 윤활 기유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면서 윤활 기유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 마진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국내 최대 정유학 설비면서 고수익성의 고마진의 샤인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계속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확대되면 당연히 배당 성량 20% 이상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S오일이 굉장히 고배당주로 매력적인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 소위 말하는 정제마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횡재세 이슈도 나오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주가 상황인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작년에 워낙 실적이 50% 이상 이익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30% 이상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보이고 다행히 외국인이 바닥권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폭풍 순매수하고 있어서 S오일 처음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S오일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처음 소개해드린 S오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